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이 피정에 참석했는데요. 천주교는 제가 중학교를 사리주를 다녀가지고 이제 접했는데 나중에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기독교를 가서 지금 기독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경우를 봤는데 저는 아주 무거운 주제인데요. 도박 중독인데요. 나이는 우리 나이로 63세인데 이 사람이 더 이상 뭐 타락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고, 제 동생인데요, 남동생인데 가족들한테는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남 이녀 형제들이나 어머니한테는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하고 또 부드럽게 잘 하고 있고, 근데 그 도박 중독 때문에 이제 형제들한테도 웬만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마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형제라서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가족에도 문제는 있어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하는데 중간에 계속 그 도박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갔다 와가지고도 그거를 못 풀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가정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박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결과론적으로 그 가정에 이제 나쁜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도박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투하고 경마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도 자꾸 그렇게 되고, 그래서 생활을 자기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주위에서 직장에서나 이제 그 돈을 빌려 써가지고 또 큰 돈을,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온 뒤로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다시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아주 타락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도박 중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광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그런 게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남동생이죠? 예, 남동생이에요. 지금 직장을 다니세요? 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급여도, 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급여도 많이 벌고 있고, 뭐 이제 요즘 걸로 해서 뭐 이제 노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00만 원 이상 어쨌든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최근에 알아보니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빚이 더 많을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근데 얘가 그거를 끊고 싶어도 못 끊는 거죠, 말하자면. 그 중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을 의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 중독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 뇌의 신경의 이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과 가족 모두? 그러니까 의지로 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단도박을 위한 약이 있는가? 현재까지로는 약은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얼핏 그 도박에 대한 말씀을 아까 시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희망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보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독 영역은 약물이든 도박이든 기타 다른 어떠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중독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심리적 접근을 하게 되죠. 이제 약물적 접근도 가능하지만 그게 그 중독에 최적화된 약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약을 먹을 수는 있지만 중독을 끊는 약은 없는 거죠. 그 대신 그 오전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측좌회계, 자기의 동기와 보상에 관련된 뇌에 대한 그런 활성화가 일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리가 마비되면 움직이고 싶어도 마비가 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그만두고 싶어도 거기가 스스로 활성화가 되면 그만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지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신경학적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약물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환경적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면 알코올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웬만하면은. 왜냐면은 문방만 나가면은 다 술을 취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알코올이 없는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행동을 저지하는 방법이지 행동을 예를 들면 학습을 해서 자기가 건설적으로 자기의 삶을 되살릴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병동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알코올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7년 동안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의 회복은 한 7년에서 8년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를 하지만 9년째 알코올 입에 대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끊는 거지 끊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끊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박에 대해서 더 이상 도박을 이룰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땐 말 그대로 더 이상 도박에 돈을 댈 수 없는 상황, 경제적으로는 크레딧 디폴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없어야 되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야 되고,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신용이 없어야 되고, 그건 사회적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가족이 대줄 수 있다 그러면 가족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병에 걸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으로 접근해 주는 방식은 유일하게 집단 상담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AA 집단 들어보셨죠?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그러니까 알코올 환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알코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자고 하는 그런 집단을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용기가 떨어질 때쯤 되면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줘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이렇게 공동체 힘을 빌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나약함을 좀 극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회복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원봉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삶에 그것을 이겨냈던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해주고 서로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끊어가는 과정을, 끊는 게 아니라 끊어가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가는 과정의 집단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럼 도박도 그런 게 있나요? 단도박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리치료에 대한 뭐 의료보험도 제공이 되지 않고 또 그것에 어떤 뭐 국가적인 재정을 뭐 이렇게 투입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뭐 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문화관광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단도박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그걸 또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입장에서 뭐 마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타 무슨 뭐예요 그 담배를 만드는 이제 제조해주는 그런 인삼공사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조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뭐 기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투척하고 이런 것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사회적으로 그러한 그 돈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걸려들지를 말아야지. 지금도 강원랜드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주변에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날리고 그냥 그 거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집단이 좀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걸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되면 자기 돈으로 그런 집단을 들어와서 집단을 운영하는 심리 전문가와 함께 그 집단을 계속해서 끌어가려면은 사실 비용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사회적 공동체 힘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한 조금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별자들 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집단 치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찾아봐도 별로 없어서 간혹 어떤 수도회에서 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가봤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러다가 말고 또 전문가가 있지 않은 그런 집단은 들어가서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단이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러한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가 운영하는 집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간다. 참 그게 딜레마예요. 사회적으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하는데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이 없어서 못 받고 그러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라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또 상처를 받게 되면은 오히려 안 받은만 못한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아직 그 단도박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참가를 하셔서 조금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명의로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 되고 자기 명의로 신용을 통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직장에서 그 인간성을 참 좋거든요. 이게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또 갑자기 뭐 이렇게 급하게 막 해갖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이 파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커밍아웃 해야 돼요. 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난 병에 걸렸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 내가 만약에 돈 달라 하면은 네, 돈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 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나 어렵죠. 미쳤다고 하고 나 약하다고 하고 나 병 걸렸다고 하고 나 문제 있다는 그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안 믿지.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빌려주는 거니까 해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얘기해줘도 그건 제3자예요. 자신들이 딱 봤을 때 그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곤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빌려달라고 할 때 도박한다고 빌리겠냐는 거야. 그렇게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빌려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중독에 걸렸다는 것을 얘기할 때 자기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힘들다. 그러니 내가 혹시라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떤 욕구가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돈을 청한다면은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라는 것을 미리 자기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게 자기 방어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방법이겠네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어렵기는. 누가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파멸로 이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않고 자기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될지를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사회적인 방편 같은 거는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일단 스스로 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그 심리치료 집단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독지가의 어떤 기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더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라도 이런 가족 중에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가족들의 아주 전적인 그런 지지가 중요한데, 가족들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에 이끌려서 자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만 하지 않아야 돼요. 정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빌려주면 된다,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나 이거 아니면 죽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때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딱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잃지 않는 이러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사실 중독자 회복에 대한 심리치료는 중독자 자신이 아니라 중독자를 가족으로 둔 가족들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현병 치료는 조현병 환자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조현병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잘 품어내주면서 스트레스 중에서도 이 환자와 함께 같이 사랑과 배려를 계속해서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동생분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 누님이 마음이 그냥 다 새까맣게 타들어가실 거예요. 동생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지금? 한번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힘들고, 지금 목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형제들은 이제 돈을 달라 그러면 안 주는 선으로 하고, 그 자녀들도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있는데 걔들도 이제 안 주고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렇게 일을 벌린 거거든요.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일이 자꾸 커지면서 저는 그렇다고 타락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도박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시구나. 큰 문제입니다. 네. 가정 안에.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여기 와서 물어보셨겠어요. 그러나 이제 경계를 설정해서 그 경계를 잘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서도 돌보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경계를 명확하게 이행하는 모습들, 깜딱하면은 넘어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가족이 안정감 있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그 경제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되면 그때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뭔가 미리 뭐 1,000만 원이든 뭐 얼마든 도움을 줘가지고 이거 갖고 좀 살아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또 도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런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같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네,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힘만큼 더욱더 절실한 도움, 그리고 그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제된 사랑, 그리고 합리적인 사랑을 통해서 치유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또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